국내 암 환자의 1위가 위암 환자라고 합니다. 네, 가장 많은 국민들이 입원 치료를 받는 암이 위암이라고 하는데요. 치료 과정이나 치유 과정이 참 힘들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위암과 투병하는 분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나와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애기야. 귀여워라.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쌍둥이 엄마이자 위 없는 여자, 위 없는 여자 송민서입니다. 위가 없다? 과연 그 사연은? 쌍둥이 엄마예요? 네. 쌍둥이? 그 한 명 더 있는 거예요? 지금 아빠랑 같이 아들 있어요. 저기 있다. 야, 쌍둥이라 지금 그러면 어딜 가시더라도 항상 이렇게 남편분이랑 애기 한 명씩 딱 맡고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네, 한 명씩 분담하고 있어요. 저는 딸을 담당하고 있고 아빠는 아들 담당하고 있어요. 이란성 쌍둥이군요. 네. 야, 한 명씩 한 명씩. 안녕하세요. 아니, 좀 보기 건강해 보이시는데 진짜 아까 소개를 그렇게 하셨지만 위가 없는 게 사실이신 거죠? 네, 저는 위가 아예 없고요. 이제 위랑 소장이랑 연결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 스테이플러 아시죠? 네네네. 그걸로 이제 연결을 해놨어요. 그 박성권 선생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위 전 절제술을 받으신 거고요. 아마도 식도 쪽에 좀 가깝게 위치했을 것 같고 그래서 위 전체를 다 자르신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식도하고 공장을 끌어다가 이렇게 붙이고요. 옛날에는 꼬맸지만 지금은 스테이플러 같은 걸로 딱딱 박아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런 위 전 절제술을 받으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럼 위암을 언제 겪으신 거예요? 전 2014년도에 이 위암 2기 B 판정을 받았거든요. 아니 근데 그냥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2기 정도면 부분만 절제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전체를 잘랐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기 암이 위암인 경우는 내시경으로 못 자르고 반드시 수술적으로 절제를 해야 되는데 위암이 아랫부분에 있으면 위에 있는 식도 가까운 부분을 살릴 수 있는데 위에 있게 되면 식도 쪽에 가까우면 그 병변의 윗부분부터 아랫부분 위를 다 날리거든요. 그런 어떤 표준치료법 속에서 위 전 절제술을 받으신 거죠. 그럼 암은 어떻게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전 갑자기 건강이 안 좋다, 뭐 살이 빠진다 이런 건 없었고요. 네. 그냥 왼쪽 아래 복부가 살짝 불편하더라고요. 엄청 아픈 건 아닌데 약간 불편한 느낌? 그런데 계속 불편한 게 꽤 오래 이어져서 병원을 갔는데 이제 조직 검사 결과상 위암이라면서 대학에 진료를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2014년도에 그러니까 위암이었으면 당시에 몇 살이었어요? 그러니까. 31살? 하루아침에 암 환자가 된 상황이어서 이제 뭐 매일 인터넷을 검색을 했어요. 뭐 위암 생존율, 위암 식단, 뭐 항암 치료 이런 거를 검색하면서 살았어요. 31살이란 나이에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 놀랐을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너무 어렸을 때인데. 제가 조금 둔한 건지 뭐 실감이 안 나서 그랬는지 의외로 괜찮았어요. 뭐 위암이 뭐 이유가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예전에 생활 패턴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폭식을 좀 자주 했거든요. 이제 제가 6남매 중에 막내인데 그때 이제 음식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서로 먹겠다고 무슨 싸우다 보니까 이제 먹는 거에 대한 식탐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 먹는 걸로 스트레스도 풀고 뭐 배부르면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쵸. 제가 이제 계속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식탐이 폭식들. 생긴 것 같아요. 속도도 막 빠르셨어요, 그러면? 네, 밥 먹는 속도는. 밥을 엄청 빨리 먹었어요. 빨리 먹고 많이 먹고. 얼마나 빨리 한 끼를 어느 정도 시간에 드셨어요? 정말 빨리 먹으면 밥 한 공기 먹는데 5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5분이요? 원래도 빠른데 네. 제가 하는 일이 미용 쪽이라서 네, 그래서 더 빨리 먹고 먹고 막 빨리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네네네. 아유. 그럼 그냥 씹는 것은 아니고 그냥 삼키는 아니요 거네. 삼키는 식이었어요. 네. 근데 이런 빨리 먹는 습관도 위 건강에 당연히 안 좋겠죠, 선생님?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꼭 씹어라, 많이 씹어라, 그리고 적어도 2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식사를 해라. 상식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식사 시간이 빠를수록 위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식사 시간이 15분 이상인 사람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5분 미만인 분들은 무려 위험 발생 위험이 1.9배, 2배 가까이 높았고 10분 미만인 분들이 1.7배, 15분 미만인 분들도 1.5배 정도 위험 발생 위험도가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급하게 삼키다 보면 당연히 위 건강에 좋지 않겠죠. 초등학교 자연 시간에 한 숟갈 갖고 20번 이상 씹으라고 배웠거든요. 네네네. 근데 솔직히 지금 송민서 씨 댁처럼 예. 7, 6시인데 맛있는 반찬 20번 씹다가 저것들이 다 먹어. 그렇죠,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빨리 먹을 수밖에 없고요. 먹는 건 5분, 10분이야. 맞아요. 근데 저는 진짜로 이게 너무 궁금한 게 지금 민서님께서 위를 완전히 다 절제했는데 근데 위가 이렇게 아예 없는데 지금 100kg는 그래도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위가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닌데 상당히 힘드신 건 사실입니다. 이 위를 잘라내게 되면 일단 식사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일단 한 번에 많이 먹을 수가 없게 되고 천천히 조금씩 드셔야 되고 또 위 잘라내고 처음에는 고형식을 잘 못 먹고 유동식 위주로 드셔야 되기 때문에 삶의 질이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도 지금 저렇게 건강하신 건 본인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다 적응돼서 오셨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시는 거고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제일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아직도 잠을 누워서 잘 못 자거든요. 왜요? 제가 위암 수술하고 5년 완치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해서 8년 차인데도 맨바닥에서 잠 자는 게 힘들어요. 왜 어떻게 네, 주무시는데? 어떻게 주무시는지 저희가 직접 밤에 잠잘 때 영상을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어머, 이렇게 아. 앉아. 어머, 어머. 저렇게 주무시는구나. 힘드시겠다. 그럼 지금 수술하고 8년째 저렇게 단 하루도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주무신 적이 없어요. 속이 비었을 땐 괜찮아요. 완전히 비었을 때. 조금만 많이 먹거나 늦게 식사를 하면 역류하는 게 심해요. 그게 엄청 뜨겁고 아프거든요. 그래서 거의 앉아서 자다시피 했어요. 야, 지금 보면은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예. 그러니까 위가 제거되면서 예. 식도하고 더 멀리 있는 소장 쪽하고 만약에 연결했다면 이 단축이나 수축이 왔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뒤에 있는 척추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장기들이. 그럼 앞으로 숙일 때가 편하다면 누울 때 이 각도가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바로 펴는 게 힘들 수 있죠. 아, 진짜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힘드시겠다. 그냥 우리는 수술하고 뭐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다 끝인 줄 끝난 아는 시작이에요. 수술 후가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다행히 네. 지금은 8년간의 노력 끝에 식사도 잘 하시고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거든요. 건강 많이 좋아지고서 가장 행복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먹는 거로부터 해방이 된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일반 분들처럼 뭐 먹는 거 잘 먹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먹는 낙이 생겨서 지금 아이고. 그게 제일 행복하거든요. 야. 자, 이렇게 건강해지기까지 딱 2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원칙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애들 데리고 등산은 처음이에요, 지금. 그러네요. 매일 둘레길만 다니다가. 아기를 업고 산책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등산을? 와, 저 몇 킬로를 걸으세요, 보통? 그냥 제 컨디션이 허락할 정도로만 걷거든요. 뭐 많으면 뭐 5km에서 10km씩 걷고 있고요.
애기가 지금 몇 킬로예요 지금? 아기는 10kg예요. 10kg 아니 무슨 아니 집에 등산을 체리 훈련하러 다니세요? 근데 이제 보통 그냥 마트 갈 때도 가고 예, 집 앞에 산책할 때도 가고 그냥 틈나는 대로 가다 보니까 체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생기니까 제가 아프면 아이들을 케어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럼 둘레길을 매일 걷습니까? 운동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육아하느라 바빠서 못했는데 지금은 아이들도 좀 커서 매일 같이 걷고 있어요. 제가 원래 움직이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면서 체력도 많이 약해졌고 이제 의지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우연히 마라톤을 경험했는데 제가 수술하고 1년 반 정도 있다 마라톤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운동이 주는 에너지가 저한테는 너무 컸어요. 아픈 저도 완주를 할 수 있구나라는 그게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 위가 없어진 이후로 마라톤에 도전을 해서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보세요. 지금 이렇게 메달을. 이렇게 많은 마라톤 메달을 따셨습니다. 이게 네. 다 이거 합하면 몇 미터 될까요? 진짜 이거 대단하시네. 세보셨어요 혹시? 네. 제일 많은 게 42kg도 있고. 완주하신 거예요? 완주했어요? 네, 근데 그거는 그 걷는 거였어요. 아니 그래도 42kg를. 네네네. 와 진짜 대단하시다. 운동하면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저한테는 병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아? 그러니까 상상이 안 돼. 자, 이렇게 서재호 선생님, 이 걷기 운동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움직일 때거든요. 맞아요. 못 움직일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건강에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항우울제를 복용하거나 정규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30분만 러닝머신을 이용해서 빠르게 걷기를 했더니 이것만으로도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하고요. 항상 더 걸어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운동이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자, 위암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원칙은 뭘지 궁금해집니다. 무조건 속이 편한 식사를 하자였거든요. 이제 위가 없으니까 조금만 잘못 먹으면 하루 종일 고생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속이 편한 식사. 그렇군요. 송민서 씨가 직접 개발한 위 편한 식사의 정체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뚝배기가 보이는데요. 제가 열어볼까요? 네네네. 아, 진짜 이거 되게 좀. 뭐가 궁금해? 요술 램프 같아. 뭐예요? 뭔데? 냄새 좋다. 자, 저만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하나, 둘, 셋, 짠! 뭐야 이거? 지금 버섯, 마늘이에요. 마늘이잖아요. 한 맛을 먼저 볼까요? 네네네네. 야, 아니 이게 아유 참네. 밥에다 넣을 생각 어떻게 했을까 이거는? 아니 마늘이 많아갖고 걱정했는데 마늘이 이렇게 안 맵고 마늘이 왜 이렇게 달죠? 그러니까. 버섯은 또 너무 왜 이렇게 쫄깃쫄깃해? 버섯은 약간 고기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네, 좀 알려주세요. 진짜 맛있다. 레시피라고 하기엔 별거 없는데요. 현미 잡곡을 250g 정도 불려주고요. 잘 씻은 통마늘과 표고버섯을 잘라서 준비합니다. 불려둔 현미에 버섯과 마늘을 듬뿍 넣고 밥을 지어주면 달큰한 마늘과 쫄깃한 버섯이 어우러진 영양 가득 통마늘 버섯밥 완성! 이 마늘이 좋다는 이야기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엄청 많이 들었는데 마늘이 위암에도 도움이 되는 게 맞나요? 일단 타임지에서 세계 여러 음식 중에서 세계 10대 푸드로 마늘을 선정을 해줬고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냥 마늘을 먹었더니 위암을 예방했다 많은데 제일 유명한 건 미국 국립암연구소 연구인데 마늘을 1년에 한 1.5kg 정도 먹는 사람, 우리나라 기준으로 아주 많이 먹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먹는 사람들이 거의 먹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암 발생 위험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표고버섯을 10대 항암 식품 중에 하나로 선정을 했는데요.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바람 상태인 흰쥐에게 표고버섯의 항암 물질을 100mg씩 투여했더니
약 90.1%의 암세포 발육이 저하된 걸 확인했거든요. 90.1이요? 와. 완벽한데. 네. 자, 오늘 위암의 위험성도 알려주시고 수술하신 분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엄지 가족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저는 이 위암 수술한 게 제 삶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아프고 나서 제 삶도 돌아보게 되고 제 건강을 항상 챙기게 되잖아요. 이제 이거는 아픈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 잘 챙겨 드시면 언젠가 저 좋은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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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